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난해 가장 히트를 쳤던 상품은 표적 항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암보험입니다. 촬영일은 오늘 1월 6일 삼성생명도 표적 항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암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올해도 가장 핫한 상품이 표적 항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암보험이 될 것으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험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가입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면서 가족 중에서 암에 걸렸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상품 가입을 정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0대라면 가입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또 정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기존 암보험을 해지하고 최근 상품으로 다시 갈아타는 리모델링 영업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설계사가 있다면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설계사가 아니라 본인의 판매 수단을 더 우선시하는 설계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표적 항암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기존 암보험을 절대 해지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 보장을 얘기하기 전에 표적 항암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암은 불치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치료가 매우 힘들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항암 치료제는 화학항암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화학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 세포들까지 전부 다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공격해야 하는 타깃을 정확히 조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폭탄을 떨어뜨리면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정상세포들도 전부 다 공격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가 뭐냐면요, 저격수와 같습니다. 타깃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그 타깃은 암세포를 정확하게 살상합니다. 사람마다 유전자의 특징이 있고 암세포마다 표적인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특징과 암세포의 표적인자를 찾아서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표적인 암세포만 정확하게 조준하니 부작용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표적 항암제는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제 의사들은 1세대 화학 항암제 대비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이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하겠다는 치료입니다. 저격수에게 방탄복을 입힌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를 정리하겠습니다. 항암제는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로 구분됩니다. 1세대는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2세대는 저격수를 보내는 것과 비슷하죠. 3세대는 저격수에게 방탄복까지 입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들의 치료 현장에서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암치료의 표준이 화학항암제가 아니라 표적항암제가 이미 다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향후 표적항암제는 물론 면역항암제를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해서 방탄 슈트를 입은 저격수를 대량으로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암이 고칠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암 생존율은 무려 70%가 넘습니다. 이제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암이나 치매, 중증 질환은 국가에서 90%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암은 무려 9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의료보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증 질환자가 고액의 치료비로 의료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582만 원이 넘으면 나머지 의료비를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전체 의료비의 5%만 부담하며 여기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정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큰 병에 걸리면 의료 파산이 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95%나 보장을 한다는데, 지원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진료비 영수증을 잘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비급여는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급여는 환자 본인이 아주 일부만 부담하지만 비급여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보험이 다
지원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급여와 비급여를 나눴을까요? 국가도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즉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를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치료만 지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의료보험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급여화하는, 즉 지원하는 치료법보다 신약 개발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현재 급여에서 적용한 신장암 표적 항암제는 5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개씩 신약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하고 싶습니다. 이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야 빨리 치료하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입니다.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돈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권하는 새로운 치료법 그리고 좋은 약들을 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에 의료 파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김보험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도 김보험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